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인드림 부동산법 모의고사 2의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6월 아닙니까? 6월, 7월, 8월 수험생들이 이때 스트레스를 좀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나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생각같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은 특정 개인만이 아니고 대다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실력은 우리가 지금 시험을 언제 봅니까? 10월 말에 시험을 보는 거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모든 걸 갖다가 10월 말 이때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지금 실력이 좀 향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뭐 1차만 해야 되니 2차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 했던 데 꾸준히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실력은 어디서 실력발휘 되는가? 7월하고 8월 달에 거쳐가지고 문제풀이 합니다. 7월, 8월 달에 문제풀이 하고 여기서 실력이 생각같이 많이는 안 늘어나요. 근데 9월 가게 되면 9월 여기에서 전범위 모의고사 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해가지고 매주 하게 되면 실력은 여기에서 급상승하게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설을 드리는데, 해설을 듣고 보면 여러분들이 배웠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풀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듣고 보면 알잖아요. 듣고 보면 아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잠시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잠시 기억에서 지워주는 게 9월 가게 되면 모의고사가 매주 하잖아요. 그 말은 모의고사를 매주 한다 그러면 9월 달에는 매주 전범위입니다. 매주 전범위에서 진행되니까 첫째 주 했던 거, 그 다음 주 가면 중요한 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4번 정도 하다 보면 잊어먹을 새가 없이 반복해서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9월 말 가게 되면 대부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70에서 80 정도 성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했던 대로 그냥 묵묵하게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린 것은, 이 강의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의고사 문제 출제할 때는 출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절대 출제 안 해요. 그런대로 나름대로 강의하는 선생님들 봤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한 해 한 해 보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가지고 한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5점 이상 향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중요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국계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한 문제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솔직히 가능성이 20%면 기본계획은 8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냥 마음 편하게 한 문제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럼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 부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 1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일단은 5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2번.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원래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3번. 특별시, 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시, 광역시 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일부러 다 안 쓰고 지문을 좀 줄였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기 시, 군,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 즉 자기 도시 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의회는 옳은 표현이고, 4번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자, 4번 지문은 잘못됐죠? 또 중요 지문이죠. 4번이 뭡니까?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을 했으면 본인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들은 본인이 직접 관계부처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정하고 승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적인 시장이죠.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아야죠.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승인을 어디 가서 모른다. 이거는 아직도 승인을 어디 가서 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은 제가 말했습니다. 승인은 어디 간다? 무조건 직근상급이다. 직근상급. 이거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은 어디 간다고요? 직근상급. 그러면 시장군수의 직근상급이 어떻게 장관이 됩니까? 누가 돼야지? 도지사. 도지사의 직근상급이 장관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4번 같은 지문은 몰라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수 있는 지문이요. 4번 틀렸고요. 5번.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에 가는 기본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된다. 재검토 정비 나오면 무슨 계획? 행정계획의 재검토 정비는 5년이고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1년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자, 이제 1번만 좀 더 설명할게요.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자,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고 딱 하게 되면 이것도 틀린 표현 아닙니까? 시군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설명해 드립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시군에서 자, 이러이런 시군은 단해가지고 이러이런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몇만요? 10만 이하 되는 시군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종합계획인 광역이 수립된 시군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까지는 여기까지 어쩐답니까? 반드시 하는 거 필수고. 시군은 하여야 한다는 맞는 말이요. 하여야 한다는 맞는 말인데, 자, 예외적인 도시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모든 시군은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시군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도 O가 되는 거예요. 시군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군은 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1번 다시 읽을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맞다 그래야지 틀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1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관리계획도 확률상 8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 편하게 그냥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나온다 그럼 무조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온다 생각하시고. 1번.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부합돼야 된다. 이 정도는 상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했듯이 순서가 위에 광역도시계획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있으니까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 부합해야 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합니까? 상위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내용이 다르다고 관리계획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효합니다. 그 대신 관리계획을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게끔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1번은 옳은 편이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관서 등 토지 적성평가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는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될 내용에 적성평가도 추가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 즉 항목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광역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광역에서 했던 내용이 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어쩌고저쩌고 광역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토지 적성평가도 있고 또 뭐가 있고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세 가지가 추가될 뿐이에요. 그래서 2번처럼 국장, 시도, 시장 군수 입안자죠. 입안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서 등 토지 적성평가를 포함해야 된다. 아, 그러면 조사 항목에 얘가 추가된다 이런 얘기고 어려운 표현 됐죠. 3번 당해 지구단위 계획적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부터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자, 이 기초조사 내용에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자,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적성평가 생략, 환경성부터도 생략, 재취약성 생략 이 기초조사 생략, 적성평가, 환경성부터 이 재취약 생략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것을 암기해서 무슨 소리를 풉니까? 근데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딱 해가지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생략할 수 있다. 이러고 문제가 나오면 있는 것 써놓고 물지 없는 것 써놓고 웬만해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 생략상은 기초조사 생략상 많다. 환경성부터 적성평가, 재취약성 생략상 몇 개 있다? 많다. 많다 중에서 하나, 투, 등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어른편이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이것도 좀 알아야죠. 자, 위반자는 위반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 드렸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이제 이거 암기해주면 되죠. 자, 1번에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두 번째, 2번이죠. 광역시설이죠. 광역. 두 번째,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 내용이 대통령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러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고시 5일 후 효력 발생. 5번 지문을 중요히 봐야 돼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고시 5일 후 그랬는데 지금은 고시 5일 후가 아니고 개정이 돼가지고 지형도면 지금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입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중요 지문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82번에 틀린 것은 5번이 됐습니다. 자,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용도 지역에서는 잡아봐요.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용도 지역에서 첫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에서는 종류, 지정의 목적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원칙은 도시관리계 결정,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해가지고 첫 번째,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적률 제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러고 예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좀 중요 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83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용도 지역의 지정은 전 국토에 전면적이고 필수적이다. 이 전면적이고 필수적이다 이 말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전면적이면 전국에 있는 뭐에다가 모든 토지에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게 전면적이요. 필수적이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용도적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하니까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자 지구 구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지구 구역은 모든 토지가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국지적이고 전면적이 아닌 국지적이고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임의적이죠. 지역은 전면적이고 필수적이면 지구 구역은 국지적이고 임의적이다. 이러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고 2번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뭡니까?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 곤란하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한 이 말이 나오면 보존관리고 도시지역에서 준해서 개발한다. 뭡니까? 계획관리.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 곤란. 뭡니까?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 그러면 보존관리. 그러니까 83번에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게 있는 용도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 지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죠. 지정 절차에서 원칙은 도시관리인데 예외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죠.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첫 번째 매립 목적 이웃 용도지역과 같다. 두 번째 다르다.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같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매립 준공 인가에 대해 이웃하는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신해야 된다.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3번 매립 목적이 매립격 이웃한 용도가 다른 경우에죠. 다르거나 또 다른 경우 매립격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5가 되고 4번 항만교육서 도시지역 연접하는 공유수면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 이거 아닙니까?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로 본다 해가지고 첫 번째 뭐 배웠습니까? 항만교육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두 번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포인트는 항만 어안이 도시지역 연접, 도시 연접.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구역. 여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단 어디 빼고 취락지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잘 적어놔야죠. 세 번째 한 김에 맞이 합시다.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보고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 지정고시 하면 고시 내용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알아야죠. 다음 5번 용도 지역 상호 간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것 따라야 돼요. 지역끼리 중복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지구끼리, 지구끼리는 중복이 됩니다. 구역끼리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참고로 구역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구와 지역과 지구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지역끼리가 무슨 얘기냐? 자, 지역하고 지역 이렇게. 자, 지역하고 지역이 중복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요. 두 번째, 지구하고 지구는 중복이 되냐? 된다는 얘기요. 세 번째, 지역하고 지구는 중복이 되니까 당연히 된다는 얘기. 지역하고 뭐는 지역끼리는 뭐가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지구끼리는 중복이 된다. 지역하고 지구는 당연히 중복되는 거예요. 지역 위에 지구가 가니까.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84번 보겠습니다. 국계법령상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자, 여기 문제.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용도죠. 그러면 도시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지역. 자, 1종 100, 그 다음에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5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00, 80, 180, 80, 농림 자연환경 80, 80 이렇게 했죠. 이 숫자는 암기하고, 그러면 첫 번째 준주거지역이 얼마입니까? 준주거지역은 500, 500. 두 번째 중공업 얼마요? 400. 그 다음에 계획관리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자연녹지 얼마요? 100. 농림지역 얼마요? 80. 뭐가 큽니까? 당연히 준주거가 가장 큽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85번 국계법령상 다음 자를 보고 이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용적률입니다. 자, 가중평균 용적률, 가중평균 검표율,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돼요. 가중평균 용적률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용적률이 뭡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인데 2종에 1종에 700, 300. 그냥 대지 면적은 1000이네. 그럼 연면적을 해봅시다. 연면적은, 참고로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러면 연면적이요. 그러면 2종 일반주거 대지 면적 얼마? 700 곱하기 2종 일반주거 용적률은 200 플러스, 자, 1종 전용주거 대지 면적 300 곱하기 용적률 100이네요. 아주 쉽네요. 그러면 자, 대지 면적 그대로 1000인데 연면적은 274, 1400에다가 300, 그러면 나눠요? 1700 나눠요. 1700. 그럼 뭐 계산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가중평균 용적률 몇 프로다? 170%다. 아주 단순 문제입니다. 86번 보겠습니다.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보세요. 자, 시설사업 시행자 원칙 두 번째 예외해가지고 보세요. 자, 원칙은 이 법이나 타법에 없으면, 법에 있으면 법에 있는 자고, 이 법이나 타법이 없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어쩐다고요? 여기서 시행한다. 근데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는데 이 법이나 저 법이 규정이 없을 때, 근데 이렇게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걸칠 수가 있잖아요. 둘 이상 걸치면 어쩐다고요? 협의해라, 협의. 협의해서 어쩐다? 지정한다. 시행자 지정. 근데 우리는 협의가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 기다리세요. 둘 이상 도시가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 할 수 있다. 누구도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는 행정청이다.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행정청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따로 지정하고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정청 안에 여기에 뭐가 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다. 민간은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여기까지가 시행자 파트입니다. 봅시다. 1번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관할에 걸쳐 시행될 경우, 얘네 바로 이게 나왔네. 걸쳐 시행될 경우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딱 좋네.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그럼 1번은 O. 2번 위일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여기네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하면, 여기네. 같은 도 관할에서 누가? 도의사가 지정한다. O. 3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장, 시도, 시장, 우수부터 시행자를 지정받아. 이 부분이네. 비행정청이면
국장, 시도, 시장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좋아요. 4번 한국전력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면 전력공사가 공공이고 민간입니까? 당연히 공공이지 공사인데 전력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시설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토지 소유한다.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민간이 할 때 필요하지.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그래서 4번에 X. 5번 도지사는 광역도시에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예죠. 도지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87번입니다. 그래서 86번의 답은 4번이고 87번. 자, 도지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건. 이 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반드시 나온다 생각이 좋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1번. 이 법에 따라 문제가 옳은 거네요. 이 법에 따라 해당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하죠. 시행자가 정해있으면 그 자기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2번 매수 문제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계 시설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안 돼요. 국가가 안 돼요. 국가가. 지자체는 되지만 국가는 안 됩니다. 틀렸어요. 3번 시설채권의 상한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철회. 아 이거 너무 길죠. 10년 이내에서 철회입니다. 10년 이내. 4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매수 가격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뭡니까? 공치법이죠. 공치법. 5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이건 아니죠. 매수 청구 들어오면 6개월 내 결정해서 통지하고 매수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통지하고 2년 내 사야지. 매수는 2년 내. 어른표는 1번입니다. 자, 문제 88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미관지구 일부에 대해서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임의적은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임의적 그러면 일단은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인데 누구든지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임의적 지정 대상적, 임의적 지정 대상 용도 지구, 그리고 뭡니까?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거죠. 두 번째 의무적 그러면 하나, 둘, 셋 평소 했듯이 청, 택, 10년, 시, 공, 30,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변경되는 게 30만 이상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도시지역 외에서. 도시지역의 첫 번째 그러면 계획관리. 자, 면적의 50 이상이 뭐고? 계획관리고 대리인이 정하는 조건.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리인이 조건하는 조건. 세 번째,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를 폐지하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틀린 거 1번 미관지구에 대해서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용도지구니까 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좋아요. 2번 군수는 정비계획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적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자 지금 처음 뭐가 나왔습니까? 정비계획이죠. 정택이니까 정비계획에서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지난 적을 군수는 지정해야 한다. 맞는 말이네요. 3번 도지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봐요. 도지사는 도시지역 외니까 계획관리 있죠. 거기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편이고 4번 광역시장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녹지가 뭐로 바뀌었는데? 주거로 바뀌었는데 녹지가 주거로 바뀌었는데 30마이면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는데 몇만 나왔어요? 10만 나왔으니까 이리 가야죠.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요. 5번. 시장은 얘 나왔네. 시장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아 이거 해야 되겠네요. 자,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 그러면 대통령령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자, 암기 안 된 분들은 따라서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주, 복, 특, 개. 주, 복, 특, 개. 주거 복합 특징은 계획관리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산, 복, 개, 생, 농. 산업복합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외,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에 있어야 된다. 근데 5번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여기 있네.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계획관리에 있어야지 왜 생산관리에 있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결론적으로 주복, 특혜, 산복, 개, 생농, 관외 암기 좀 해야 됩니다. 89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리면 처음 도입됐으니까 뭐 나왔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안 나왔죠. 근데 지금 정권에서 기존의 구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전 야심차게 들고 나온 제도가 입지규제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금 현재 정권하고 코드를 맞추려면 문제 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좋아요. 1번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의 전부 일부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입지규제 최소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입지규제 최소계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봅니다.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요청받고 보통 며칠인데 30일인데 여기서는 조속히 최대한 빨리 지정하라고 하기 위해서 기간을 몇 주 줬어요? 10일 줬어요. 10일. 30일이 아니고 10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기 위한 도시개발 결정은 협의기한이 며칠이다? 10일이다. 10일. 암기하죠. 3번 틀렸네요.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동변경 지역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 결정할 수 있다.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죠. 변경도 국장이 하죠. 근데 면적의 10% 이내 변경은 시도가 할 수 있습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기준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세부 정황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요. 30일이 아니고 10일. 기억해야 됩니다. 입지규제는 10일. 90번입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설명은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나요. 좌우지간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야죠. 도시계획 사업이 몇 가지겠습니까? 도시계획 사업 몇 가지겠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시설사업 뭐 받는다고요? 실시계획인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 사업중인가? 당연히 허가란 말 쓰는 게 아닙니다. 1번 O, 2번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받는다. 이거 2번 은근히 잘 나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앞에다 뭐라 딱 썼어요? 전답 상호간 이름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2번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3번 사업 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5% 범위 내에서 축소는 경미한 변경에 허가를 안 받는데 확대는 경미가 아니고 중대가 되는 경우 허가를 받는 거예요. 4번 시장으로서는 개발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좋아요. 15일. 5번 광역시장은 개발의 허가를 할 경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9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허가받는다. 왜 무상이 나옵니까? 유상이 나지. 유상. 틀렸죠? 2번 처리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처분사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의 통지가 없는 경우 한 달 내 이의신청해야 한다. 어째요?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 불허가처분사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의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다음날 허가 받은 걸로 본다고 했습니까? 다음날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지. 이의신청 왜 합니까? 이의신청하면 바보지.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날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시군구청장 지체 없이 증 교부해야 된다. 이리 가는 거예요. 이의신청 아닙니다.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이 뭡니까? 무효. 그러면 오 그래야죠. 오. 4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X. 5번 농지를 공익사업용에 협의 양도하고 대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체 취득하는 토지 가액에 관계없이 실수요자 판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농지 데이터는 알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 토지가액의 이하 그럽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표현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92번 국계법령상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토지계 시설사업 시행하기에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괜찮아요. 확정은 광역도지계 기본계 관리계획 등 각종 행정계 수립하다 필요할 때, 또 토지계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할 때 필요하면 출입할 수도 있고 출입해서 잠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정,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당연히 허가받습니다. 행정청은 허가하고 출입하고 비행정청은 그냥 출입하고. 옳은 표현. 3번 출입할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 장소 알린다. 기억하세요. 타인 토지 출입 7일 전.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3일 전. 기억해야 돼요. 4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할 날을 3일 전까지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인, 관리인 알려야 된다. 맞게 나왔죠? 출입은 7일 전이고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3일 전이고 5번 일출 전 일몰후에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택지,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여기서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하잖아요. 야간에는 야간. 그거 아닙니까?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에는 사생활 침해 방지입니다. 사생활 침해 방지하기에서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를 점유자 승낙 없이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점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으니까 점유자 그래야지. 소유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93번입니다. 토지개발법령상 토지개발사업계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개발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개발계획.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에 토지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6개의 지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네 번째 도시지역 외, 그러면 관농자. 다섯 번째 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존적 제외. 여섯 번째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쫙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 2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지문 잘 나옵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표현이네요. 그 다음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암기해야죠. 평소에 들이 뭡니까? 순, 대, 사, 기 암기하죠. 순이 뭡니까?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건설, 사, 수용사용의 사, 기가 뭡니까?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순대사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뭐가 나왔습니까? 순 나왔죠, 순. 그 다음에 4번, 개발계획에는 인구 수용계획, 토지 이용계획,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개발계획 내용에는 많이 있는데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들어 맞도록 해야 된다. 얘는 상식적인 얘기죠. 개발계획은 기껏해봤자 관리계획 일부입니다. 상위계획, 기본계획과 광역에 들어 맞아야 됩니다. 답은 4번. 94번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 시기가 틀린 것은 1번,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자, 실시계 인가 신청 몇 년? 3년. 포인트는 다음 날. 두 번째, 환지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좀 달라지죠. 수용 사용 방식은 지금같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환지 방식 뭡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건 구분해야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수용 사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2번은 틀린 편이고요. 3번, 구역지정 고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임 그랬죠. 330만 이상이면 5년이니까 일부러 100만 썼잖아요. 그럼 2년 맞고. 4번,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냐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여기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임 그랬죠.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니까. 5번, 면적이 500만 제곱미터인 그러면 330만 이상 이가입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좋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5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조합원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1번.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어디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것은 토정법에서 나와야지.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파산 선고 받은 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니까. 3번.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그날, 다음 날 자격상실. 4번. 조합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성하기 위해서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좋아요.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조합원 부담입니다. 5번. 조합원이 부가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나마도 안 내면 특도시군한테 징수위탁해서 강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96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토지상한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no 이러면 안 되죠. 옳은 거 그랬는데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채권 줘서는 안 되죠. 토지상한 채권은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요. 원할 때만 채권 발행한 거예요. 싫어하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2번.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보증 뭡니까? 부도 민간 아닙니까? 민간.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요. 민간 시행자가 아니니까 보증이라는 말 안 씁니다. 틀렸죠? 민간 시행자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아서 발행합니다. 3번. 시행자는 더 이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미리 국장 승인받는다. 여기서 국장이 왜 나옵니까? 누가 나와야지? 지정권자가 나와야지. 그래서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더 이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4번.
더 이상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더 이상한 채권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요. 담보 제공. 그러면 질권자는 담보로 받은 자는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 돼요. 채권 원부에 기재 안 하면 내가 이거 담보로 잡고 있는 건지 훔쳐온 건지 무슨 수로 하냐고. 발행회사 가면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질권자 주소 성명 쓰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에도 이 증권은 질권 설정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4번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좋아요. 5번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아니 이자율을 갖다가 이자율은 항상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해야지 지정권자가 왜 이자를 정합니까?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답은 4번 되죠. 97번입니다. 환지계획 작성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간단하게 환지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해야 한답니다.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 1번 틀렸네요. 2번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된다. 당연하다 그래야죠. 3번 환지계획은 정전토지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위지면 터수리한. 잘 나왔네요. 4번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더라도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지를 하여한다. 좋아요. 동의 신청 환지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으면 임차권자도 같이 동의를 해야 부지정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동의했지만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하면 환지 지정해야 됩니다. 5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관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됐고요. 98번입니다. 토지개발 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원래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이것은 환지 부지정 토지죠.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청산금은 줄 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교부할 때, 줄 때 결정한다. 맞고. 2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 확정은 다음 날.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그 말은 다음 날이요.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정적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바로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5번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러면 안 되죠. 청산금 소멸시효는 분명히 5년은 맞습니다. 5년인데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부터가 나오면 앞에가 다음 날. 몇 년? 5년.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래야지 공고일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법 했고 잠시 쉬고 난 다음에 도정법부터 해설을 다시 하겠습니다.